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거 신년 대선 주자들 여론조사가 이거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거 여론조사 3개를 제가 소개하는데요. 셋 다 이거 이재명이가 압도적 1위는 맞아요. 근데 이거 셋 다 이재명이는요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 정상적인 야당의 지도자라면 이거 지금쯤 한 5, 60%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재명이가 이거 압도적 1위임에도 불구하고 30%대에 다 머물고 있다. 오히려 이거 후보를 정하지 않은 이런 지금 무응답이나 오히려 후보가 없다. 이런 그 여론이 이재명보다 더 많은 이런 여론조사도 많습니다. 무응답이나 후보, 지지 후보 없다. 보류를 하는 거죠. 보류를. 그래서 이재명이가 왜 30%대의 박스에 갇혀 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이 문제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상당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저는 조기 대선 자체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여론만 보더라도 이재명이가 30%대에 갇혀 있는 거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가정적입니다. 조기 대선 하더라도 아주 비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지금도 결국은 이재명이는 사법리스크로 못 넣을 거고요. 윤 대통령이 화려하게 복귀하면 조기 대선은 없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이가 왜 30%를 못 넘을까? 저는 이재명의 리스크를 보통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재명의 그 리스크를 제가 3대 리스크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그 가장 큰 게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격 리스크가 있어요. 개인. 인격이 파탄자입니다. 이재명에게 절대 지도자가 될 이런 게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 리스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책 리스크. 이재명의 모든 정책은 전부 공산주의 퍼주는 기본 시리즈 지역 앞에나 이런 3대 리스크가 있다. 이자는 주위에 보면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으로 배신감 느끼면서 극단적인 선택한 주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게 바로 인격 리스크거든요. 이재명하고 끝까지 평생 갈 수는 없다. 대부분은 이재명과 같이 하다가 나중에 불행하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분이 6, 7명 있었잖아요. 이런 이재명의 3대 리스크 때문에 절대 30%대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먼저 여론조사를 한번 소개해 보면요. 대표적으로 신년에 놓은 3개의 여론조사인데요. 3개의 여론조사. 하나는 동아일보. 요즘 동아일보도 아주 좌파죠, 좌파. 중앙일보, 동아일보 참 가관입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 이게 좀 큰 회사입니다. 동아일보가 1일날 리서치 앤 리서치. 여기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것도 제일 많이 놓은 게 39.5, 이거 30%대예요. 이재명이가 동아일보 리서치 앤 리서치. 이게 가장 많이 놓은 게 39.5입니다. 여기도 40은 못 넘었어요. 그 다음에 홍준표가 드디어 1등 됐네. 8.9 오차범위죠. 홍준표 8.9. 그 다음에 오세훈 8.7. 그 다음에 한동훈 8.0. 3명이 있다. 8%대로 경합하는 한동훈이 3등, 3명이 경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조사 동아일보 의미 있는 게 우원식이가요. 우원식이가 2등으로 올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로 날아가면 그 다음이 우원식이다. 그 점에서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우원식이가 4.8. 그 다음에 김동연이가 4.3. 4.3. 이런 나머지 밑에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재명이가 최근에 가장 많이 놓은 게 39.5. 30%대다 이거죠. 30%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소개하면 두 번째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여기도 요즘 좌파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
엠브레인 퍼블릭 에서인데 그 중앙일보가 했더니 여기서도 이게 이재명이는 35입니다. 이게 문제. 이재명은 이게 35입니다. 중앙일보에서도 35. 그다음에 이거 여도 홍준표 8%, 한동훈은 6%. 그다음에 여기는 이상하게 김문수, 오세훈이가 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지사가 또 이게 장관이 여기는 5%가 나왔어요. 중앙일보하고 엠브레인 퍼블릭은. 따라서 이제 그 김문수 지사가 요즘 이게 여론이 원희룡이가 잘 나올 때도 있고 김문수가 잘 나올 때도 있고 현재 윤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청에서는 이제 김문수냐 또 이게 원희룡이냐 이런 이제 또 여론도 형성되기 때문에 중앙일보에서는 김문수가 5%, 오세훈 5%, 한동훈 6%, 홍시장이 8%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앙일보에서 우원식이 4%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 더 보면요. 하나 더 이제 경향신문은 아예 좌파신문이죠. 한글내 신문하고 경향신문은 이게 아예 좌파입니다. 경향신문이 메타보이스. 이건 완전히 좌파죠. 경향신문이 메타보이스 의뢰해서 했는데 여기는 이재명이가 제일 작아. 경향신문에서 의뢰했는데 이재명의 지지율이 33%야. 야, 33%. 압도적 1위가 뭐야? 압도적 1위야. 33%인데. 33%. 윤석열 대통령보다 낮잖아.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육박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게 더 낮잖아.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 뭐 한동훈 7. 그 다음에 이거 요덕이 있고 야 그냥 김문수 장관 오세훈 시장 5%네. 이거는 홍준표가 4%고 요즘 이게 있고 김문수 지사가 상당히 그 장관이 5%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데 그 여론조사입니다. 결국 신년의 모든 대선 여론조사를 이제 제가 보기에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요. 종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이가 압도적 1위는 맞는데 그러나 이게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은 좌파들도 전적으로 이재명을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좌파들도 이게 지지하면 이게 30%다 놓을 리가 없지. 결국 이재명이는요, 확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개딸 일부가 극성스럽게 지지해도요, 30%대 확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어렵다 봐요. 그게 3대 리스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법 리스크는 오늘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조건 2월 15일까지 선거법 해라고 했잖아요. 2월 15일까지 사법부에. 이거는 정당한 요구잖아. 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선거법하고 위정교사만 해도 안 되고 또 이게 올해 안에 대북 송금은 무조건 납니다. 결론이 대장동은 늦게 나도 그 다음에 법카도 올해 안에 날 수가 있어요. 법카도 간단하거든. 내용이 간단하거든. 따라서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이가 불안한 거야. 좌파들도 날라가면 후보가 없으니까 이게 첫째 리스크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거는 인격적인 파탄자입니다. 절대 이재명이하고 끝까지 동지적 관계로 끝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전형수 비서실장이 제일 친했잖아. 전형수 성남시에서 가장 잘 나가던 직업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했잖아. 이재명 정치 그만두라고. 그 다음에 김문기나 유동규 씨 보세요. 다 이게 하잖아. 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났는데요. 이재명이가 끝까지 자기 동지들 챙기는 게 아니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완전히 신이라고 신의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의리가 없단 말이에요. 의리가.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동지들이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배소연이나 김현지나 이해관계로 뭉쳐있지 몇 명이 이게 끝까지 이재명하고 운명할 이런 게 끈끈한 동지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인격 리스크야. 인격 파탄자, 인격 리스크. 이게 저는 두 번째 리스크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은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지금 정책 보세요. 정책 보면 알잖아. 모든 걸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 금융 모든 게 기본 시리즈잖아. 이장하게 기본 양심 빼고 다 기본 시리즈. 이 정책이 전부 공산주의 좌파 아류 정책이거든. 그 다음에 외교는 어때?
전부 쇄쇄 외교니까 전부 쇄쇄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든 뭐게 외교든 그다음에 그 안보나 국방이든 이재명에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정책 리스크입니다. 정책 리스크. 이런 엄청난 3대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절대 40%대를 돌파할 수가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 후보들은 이제 그 춘추 전국이죠. 뭐 대부분 이게 뭐 홍준표, 오세훈, 아직도 한동훈, 그다음에 여론에 따라 김문수, 원희룡 뭐 이런 데 여러분들이 있죠. 안철수는 예 있지만 거의 뭐 얼마 안 되니까 현재는 이게 그 자유파 보수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게 그 고만고만하게 다투고 있고 좌파는 이제 그 이재명이가 압도적 1위긴 한데 30%대에 갇혀 있고 거기에 다코스로 우원식이가 조금 치고 올라왔고 대안으로 그다음에 김동연, 김경수나 김부겸이도 아직 바닥을 기고 있는 이런 게 대부분 여론조사의 일반적인 지금 경향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희망을 본다면 절대 그 이재명이는 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파 후보가 잘 정해져서 자유파가 똘똘 뭉치면 얼마든지 그 이재명이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데 그 여론조사상으로 분석은 그런데 이거는 여론조사상의 분석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이재명이가 출마할 길은 없다 봐요. 이재명이가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봐요. 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나 법치주의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이재명한테 무너질 만큼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 그 사법 시스템, 법치주의는 견고합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 70년 거쳐오면서 이 법치주의가 견고한 거예요. 결국 우리 법이 살아있는 이상 이재명이가 절대 대선 출마하는 이런 길은 없다.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절대 대선에 놓을 수 있는 이런 게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여론조사는 뭐 참고로 한번 신년에 모든 조사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재명의 3대 리스크, 사법 리스크, 인격 리스크, 정책 리스크 이걸 가지고 이재명은 철저하게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